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싫어서 컬럼 황보영 논설위원이 한겨레에 게재한 글입니다. 이 사진은 영화 한국이 싫어서 NK 콘텐츠 제공이라고 영화로 나온 영화 제목이 되겠습니다. 2015년 그해 출간된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는 젊은이들의 답답한 현실을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인공 케냐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금융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째인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예의 바르고 목표가 뚜렷한 남자친구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싫어 이곳에서 살 수 없다며 호주로 떠난다. 여러 사람의 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국에 미련이 없느냐고 묻자 한국은 좋은 백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인 것은 여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누구도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고 하지 않는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현실은 여전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안에 희망 난민만 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제가 좀 느껴보는 것은 사고나 그 사상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논전은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읽혀지고 그런데 그 경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5년에 발간이 됐으면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해서 자영업을 한다 해서 저는 이제 그 해고를 당한 세대였죠. 2015년이면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봐요. 이재명이도 저보다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지.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청계천 판자천 이재명이도 현재는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좀 가십같이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논설위한테도 그런 얘기, 황보영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삶은 원래가 잔혹한 것 아닐까라고 제 견해를 좀 붙여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에서 눈이 뜨는 기사가 있는데 미국 산업정책의 교차점, 한국의 길은 기고문입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쓴 기고문이에요. 미국은 대중전략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2022년 칩스 플러스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미국 기업 인텔이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했고 TSMC와 삼성의 미국 투자도 이끌었다. TSMC는 고급 엔지니어 부족, 미국의 노동 관행과 조직 문화의 부적응, 치솟는 건축비 등 때문에 양산 개시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삼성도 저조한 수율에 고전한 끝에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협력사와 함께 일시 철수했다. 실패라기보다는 예상된 난관, 제가 장애라고 좀 붙였습니다. 이 난관이나 장애는 극복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2023년 기준 산업정책 조치는 2,500건 이상에 달해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은 이미 현실화됐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1970년 이후 산업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을 촉진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라고 그러죠. 의 설립과 육성 정도다. 미국의 반도체 발전은 다르파의 성공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미국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의 산업정책의 길은 무엇일까라고
어, 좀 질문식으로 던져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미 한국은 제조업 전반의 집안 심화가 불가항력의 흐름이 되었다. 글쎄요, 경제학부 교수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한국 앞에도 왕도는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자유무역 협정 FTA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미국과의 연대 강화, 아, 아, 미국만이 아니고 관계 국가의 연대 강화, 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협정 내에서 중국이 국제 구범을 준수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시진핑이나 왕이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결론 부분은 중국의 주장을 대변해 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본 뉴스는 단독 텍사스 개발임원 삼성 칩공장 해고 소문 중단이라는 제목을 조혜림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4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플랜트 가동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텍사스주 테일러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의 적시 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온 거죠. 텍사스주 지역 경제개발 책임자들은 2025년 중반까지 건설이 완료될 것이라며 규모 축소 소문을 일축했다. 최근 직원들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성은 2년마다 다른 직원들을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직원들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직원 그룹이나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라고 월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 파트너십의 전무이사 데이브 포터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성은 테일러 팹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약 150개의 공급업체가 텍사스에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것으로 예상. 삼성의 타임라인, 이 공정 스케줄이겠죠. 공장 건설. 올해 초부터 준비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들은 다시 가라고 말할 것이지만 아마도 내년 여름이 될 것입니다. 협력업체한테. 삼성의 주요 공급업체 중에는 미국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한양 ENG와 소울브레인이 대표적이다. 공급업체 중 상당수가 이 지역에 다른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잭슨은 월리엄스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스틴 위에 월리엄스 카운티라는 게 또 있대요. 그레이터 오스틴 지역에도 AMD, 어플라이드, 그다음에 머트리얼즈, 마이크론,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기업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조급한 쪽은 미국 텍사스주이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파트너 및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노련한 경제 개발자들은 월리엄스 카운티와 시더시티가 특히 첫 번째 미국 본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연착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상점으로 도와주겠다. 설정, 사업자 이름, 보안 은행 계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과정을 거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투자해 주세요. 이번 주 월리엄스 카운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4,710억 달러 규모의 메가칩 클러스터를 개발 중인 경기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게 매우 뜨거운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깔끔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술 부분에서 놀라운 기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포토는 말한다.
요게 테일러에 위치한 삼성측 공장 조감도가 아니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네요. 뭐 지금 규모로 봐서는 TSMC의 구마모토 공장보다 더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규모가 되겠죠. 더 공장도. 미국 산업 정책의 교차점, 한국의 길은 기고굴은 전형적인 상관관계를 특징하는 전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죠. 그 경제학부 교수가 쓴 글은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다 넘어간다. 그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용인 클러스터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도 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 자신이 스케tip시즘이라고 전문적 의구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볼 건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는 게 시간뿐인 늑다리가 돼가지고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생존이라는 그런 류의 그 영화를 하는 유튜브를 제가 인용을 못한 것을 좀 그 유튜버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처치곤란한 폐기물을 한적한 곳에 몰래 버려주는 부업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아마 알래스카 지역인 것 같아요. 그곳에 폐결핵에 걸린 아픈 이누이트족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병원에 좀 데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누이트족한테. 그런데 오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조난을 당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달 중인 물품이 식료품이었어서 그것으로 연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떨어지고서는 이누이트족 소녀가 사냥을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냥 기술이 없었죠. 물고기를 잡고 또 뭐, 노른가요? 그런 것도 저기 뭐 유인해서 잡고 해가지고 생존하게 됩니다. 이 배우를 보면은 무슨 그 스릴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주로 그 조연급이고 악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뭐 스파이물이라든지 또 은퇴한 무슨 뭐 또 요원 요런 역할로도 나왔던 그런 배우예요. 이 어린 소녀에게 의지에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체는 아랑곳 없이 필요한 물건만 챙기는 어떤 그 또 추락한 비행기에 그런 못 찾아가지고 챙기는 남자 주인공과 달리 소녀는 돌무덤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나옵니다. 결국 소녀는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생존력, 본토 지역에서 생존력을 얻은 주인공은 살아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삶은 왜 이토록 잔혹한 걸까? 제가 이 제목을 붙여봤고요. 늑대와 같이 사는 생존. 2차 대전 때 소녀는 어떤 동물이든 쉽게 친해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2차 대전 벨기에 때 이제 독일이 쳐들어왔죠. 부모에 끌려가는 부모의 마지막 어, 말인데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 러시아를 가면은 살 수 있을 거다. 독일이 이제 자기네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 과정에 이 늑대를 만납니다. 그 여정 속의 늑대는 짐이 되지 않게 나중에 자신이 죽을 장소로 떠납니다. 어, 사실 이것을 배우고 싶다. 늑대의 삶. 뭐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늑대처럼 자신이 죽을 장소로 떠나는 그런 자세. 이게 얼마나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로지 늑대는 그녀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뿐 자신이 마지막을 예감한 암늑대는 전통대로 짐이 되지 않게 자신이 죽을 장소로 떠난다.
남은 먹이를 내어준다는 것은 소녀를 새끼 정도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요건 다른 거지만은 포로의 그 탈출기인데 탈출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끝도 없는 서론과 지독한 배고픔은 시베리아 벌판 자체가 거대한 감옥임을 증명한다. 이게 툰트라 지역까지 와야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북위 66.6도까지는 내려와야 거기에서 살 수 있다. 비로소 쉽게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영화로 비유했으니 영화의 줄거리 비유로 한결의 논설위원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생존, 서바이벌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았던 삶이 저는 잘못된 세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려아연 외국인 지분율 MBK 공개매수 12일간 0.4%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그 12일 동안에 50만 원짜리를 66만 6천 원에 그 공개 매수 666이라는 숫자를 왜들 좋아하지? 그런데도 0.4%뿐이 외국인 지분율은 감소 안 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통계를 낸 겁니다. 종료일이 공개 매수 종료일이 10월 14일까지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제 매우 궁금해집니다. 고려아연 지분 7.6% 보유한 국민연금, 경영권 분쟁에 개입 안해 차익 실현 위에 지분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점준범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준자를 빼면은 전범이 되네 이 사람이. 아주 그 노인의 그 허무 개그가 되겠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즈의 고려인 공개 매수와 관련해 캐스팅 보도를 준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노후자금 운용을 하는 기관 투자자가 특정 기업 편에 선다는 비판에 직면할까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정치권에 가끔 흔들리면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 국민연금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는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운용실에서 검토해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하다. 우리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네요. 모든 의사결정은 기금 수익률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저도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작년 초 SM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SM 주가가 치솟자 장내 매도를 통해 8.98%의 지분을 4.32%까지 줄인 바 있다. 매우 많이 팔아먹었네. 그런데 외국인 지금 안 팔고 있어요. 고려한 거는. 그래서 이를 통해 1200원의 차익을 냈다. 그래서 요것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되니까 9월 13일 날 외국인 지분율이 18.21%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확인한 거는 17.81%로 0.4% 감소했어요. 12일 동안 그렇게 내려가지 않은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작정 시점에 JP모간은 4,964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파는 외국 기관도 있지만 거꾸로 사는 외국 기관도 있습니다. 공개 매수 종료일은 10월 4일인데 이 JP모간이 참 제 입장에서 고맙네요. 자, 가격이 70만 원대에 올랐는데도 그걸 산다. 좀 의미가 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그 통계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국 그 한테 MBK가 경영권 인수한 다음에 뭐 소문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 자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런 일은 없다. 또 영풍에서도 이 상태로 경영되길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 회장의 그 말 한마디는 매우 무게가 있는
그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스루프트 회계할 때 항상 이렇게 그 인용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 제이미 다이먼의 말 자체도 그 기사에서 인용했는데 언제적 거더라고 그 언론 보도 매체 이름을 좀 여기다가 했으면은 더 좀 확실한 얘기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고려한 반격카드 언제 나오나 대항공개매수 시나리오 분석해보니 노자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자금력 있는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 불가능 소뱅 소프트뱅크 스미토모가 리스크 또 않을까? 한투증권도 실트론으로 홍역 치른 경험이 있어서 나서기 쉽지 않다. 최 회장 개인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돈 모을 듯 FI들은 경영권 담보 요구할 듯 메인 캐피탈 한투가 브릿지론 투심이 담보가 장애물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FI나 SI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더 큰 가능성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최 회장과 회동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하나를 비롯해 현대차, LG화학 등 기존 주주사들은 특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하나가 최 회장의 백기사로 나서는 시나리오를 재무적 법률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건 맞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배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천억 원을 투자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나라면 JP모건 다이먼과 협상할 것이다. 망상이에요. 트럼프 한국 제조업 미국으로 몰려올 것 멕시코 국경 항하는 해리스 YT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지아를 찾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다. 앞에 얘기는 그 텍사스주에서 한국에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 경제개발 책임자가 그 지역 그거를 그 코리아 헤럴드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조지아의 주에도 그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는 모양이네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민 이슈 돌파에 나설 계획이다. 자신이 당선되면 제조업 대사를 임명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거는 트럼프의 얘기고요. 미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양측 후보 캠프 접촉과 함께 대선 직후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메이크 아메리카 마가였죠. 그레이트 어게인 했는데 웰시라고 이름을 바꿨네요. 메이크 아메리카 웰시 어게인. 웰시면은 이제 좀 부유하게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해외 재외국 국민 투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국인 여러분 투표 좀 해달라 온라인으로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지구에서 가장 싼 세금과 에너지 강태화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자리 뺏어오겠다. 한국서도 엑소독스 목격할 것. 트럼프는 한국 등 해외 기업이 미국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등 당근과 치적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는 이날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진행한 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에서 지구상의 모든 회사 및 제조업체에게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인데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에서
최고이자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0억 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국 1위입니다. 한국이. 트럼프도 IRA 없애기 쉽지 않다. 다만 존슨 의장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 망치가 아닌 메스를 대야 한다며 IRA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망치의 비유는 그 마크 트웨인의 그 어록 속에서 나오는 건데 소년에게 망치를 쥐어주면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망치예요. 그러니까 국회 그 하원 공화당이 그 장악하고 있는 존슨 의장이 그 망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메스를 대야 되는 경우는 또 메스를 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그 한 IRA 요거 완전히 없애기는 그렇고 좀 우리가 메스는 조금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뉴스이긴 하지만은 호주를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 인사이드 이렇게 소개한 뉴스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네요.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호주에 대한 군사력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지금 그 대만, 필리핀, 한국, 일본 이런 등에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중거리, 장거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거리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미사일들을 계속 지금 갖다 대고 있죠. 아마 전쟁 시나리오도 그렇죠. 전쟁 예방을 하는 건지도 뭐 까불지 말고 태평양으로 나오지 마. 응? 계속해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미국은 던지고 있는 거라고 인식이 됩니다. 일본 전투기가 플레어를 사용하여 러시아 정찰객의 영공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말이 야마구치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네요. 일본 최북단 주요섬인 홋카이도 연안에서 3번 만에 최대 1분 동안 레이븐섬 상공을 침범했다. 그 일본 방위상이 그래서 자기네들도 대응하는 비행기를 떠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 해역과 영공 주변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사할린 쪽이죠. 사할린 쪽인데 일본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구소련이 일본으로부터 점령한 러시아 소유의 섬 그룹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불화로 인해 양국은 전쟁 적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무언 설명하고 있네요. 세계가 한국 천사 실상 몰라서 서울 떠나도록 해야 하는 총재 권윤희 기자가 서울신문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그 이창영 총재가 한 모양인데 입시 경쟁 과열로 구조적 사회 문제, 상위권 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제한,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인구 분산, 서울 집값 안정화 등 기대한다.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여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입시 독과점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 학원 보낸다.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한겨레 맨 처음에서 얘기한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은 강남 출신들이 아닐 확률이 높네요. 그죠? 어,
그렇고 하고 제가 뭐 알고 있는 친인척 중에서도 압구정에 애들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때 사귄 동창들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좀 만만치는 않다. 뭐 서로 뭐 돕고 뭐 그런다기보다도 어디 압구정 출신이다 하는 그런 게 또 좀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저야 강남이 아니죠, 당연히. 예. 중구 출신입니다. 어떻게 서울을 떠나게 할 것인가? 대학을 지역별 비례 선발제로 한다고 해결될까? 논리적으로 긴 화살이겠지만 통일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다. 서울은 워싱턴과 비교되며 서울은 뉴욕 경제도시로 만들어지게 되면 된다. 평양은 시카고 정도 되시겠다. 나는 이창용 총재한테 그거 인구 분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정부 자체가 옮겨야 돼요. 정부 자체가. 현재 세종시 완전히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새끼들도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개성으로 가더라도 통일된 다음에 지금 세종시로 국회를 옮겨야지. 예? 행정부도 옮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지 새끼들도 다 서울 강남에서 자라게 하려고 그러고 또 시골에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도 다 강남에다가 아파트 사놓으려고 그러지 어디 딴 데 사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일단 그런 데 사놓으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안 살아도 지방 유지들이 강남 이게 서울에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 집값 안정화 이런 거지만은 지방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또 투자하는 건데 그건 인구 분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인구 분산 문제는 저로서는 근본 원인은 서울이 우리 먹고 사는데 집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까지 그냥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뭐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될 거냐. 그럼 아예 서울대를 갖다가 저기 세종시로 옮기라고 그래. 그러면은 말이 더 쉬운 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서울대가 세종대로 바꿔. 서울대 없애고. 서울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 생각 같은 건 참 엉뚱하죠. 개성으로 옮기자. 전제 조건은 통일이죠. 전 일본 총리, 한국 전 대통령에게 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석, AFP 한국에서 이 가짜 사진들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가짜요 이런 건데 나는 느껴라 자식들아 뭐 이렇게 이 사진들을 만드는 친일 매국노 뉴라이트를 공격하는 이런 사진들을 이 만드는 새끼들의 정신 속을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스파이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는 무슨 주머니에 넣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죠. 이런 거 한 거고 민주당 민주평화통일 뭐 자문회의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고이즈미 과거 총리가 신사 참배할 때 사진을 이렇게 또 뒤돌려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유포됐다. 근데 이 신사 이미지는 2006년 8월 15일 약속분이 있었는데 한국 통신사 UCC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신문은 제주투데이에서 발행됐다.
요 사진이 게재된 게 야스쿠니 신사 이 참배한 거 이런 데서 사진을 구한 모양이네요. 이 사건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시아 이웃 국가이자 제국주의의 희생을 위했다 한국과 중국의 시위와 공식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조작된 가짜 사진은 분명 친중 매국노이거나 중공 간첩이 작업일 것이다. 이런 사진 만드는 아새끼들은 전부 다 저는 간첩 스파이로 간주하고서 저 같으면은 잡아들일 거예요. 헤즈볼라 퇴치, 피터 자이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상황이 가열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자 분쟁 이후 이스라엘의 폭발을 통한 중동의 정상적인 협상 방식에 조금 더 민감해진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귀에 피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지난주 호출기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헤즈볼라 사령관들은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일부 주요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재로서는 어떤 카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신이 다운되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이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이란의 손이 묶여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긴장이 여전히 높지만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헤즈볼라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정말 창의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저는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견해를 얘기하면서 아까 그 한겨레에 기고한 그 경제학부 교수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 무효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고 인과관계를 제가 하더라도 근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다. 요거에 제가 또 욕한 거 뭐 이런 거 원인이 그 간첩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것도 그 표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 반성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본다는 얘기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